네, 지금 해야 될 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센서 시스템 설계 및 실습의 8주차입니다. 8주차에 UART 통신으로 암호 전송하기라는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버셜, 어싱크러너스, 리시버 앤 트랜스버,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니버셜, 어싱크러너스는 비동기 송수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신으로 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쓰는 통신 방식이, 통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아트메가가 있으면 아트메가의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직접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자, 이건 이제 데이터를 또 이제 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통신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통신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얼, 그 다음에 패러럴, 시리얼은 직렬이고요. 패러럴은 병렬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UART 통신은 직렬 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 싱크로너스라는 게 싱크로너스,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그리고 이제 싱크로너스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 올림픽 종목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딱딱 모든 수영하는 사람들이 딱 그 동기를 맞추어서 움직이죠.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싱크로너스는 동기가 맞추어져 있다는 얘기고, 어싱크로너스는 동기가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맞춰져 있지 않은지는 차차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UART 통신은 이제 어싱크로너스입니다. 즉 어싱크로너스에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외에도 뭐 이제 TWI나 통신 중에는 뭐 아니면 SPI나 아니면 뭐 USB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TWI도 시리얼, 요것도 시리얼, S 있잖아요. 여기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예요. 요거는 USB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시리얼이고요. 네. 대부분 다 시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설계 쪽 뭐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USB 쪽으로 다 이제 옮겨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UART 통신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아트메가 128에서 USART, 요 S가 하나 더 붙었죠. 이제 싱크러너스입니다. 이건 싱크러너스가 되기도 하고 어싱크러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비동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USAR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레지스터를 세팅해서 통신의 어떤 표준을 맞추겠죠. 통신하는 그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포맷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서 맞춰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hi friend라는 걸 갖다가 표시하는 것,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개구리 응답기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문자 A를 전송하면 대문자 A를 갖다가 응답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청개구리 응답기 해보도록 하고요. 그 UART 통신을 이용해서 암호, 뭐 시저 암호나 이런 거 있죠. 그죠? 시저 암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 D, E 해서 뭐 E, F, G, H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B, C, D를 순서대로 전송한다 그러면 F, H, G, H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순서대로 전송하죠. 그러면 옵셋이 몇 개가 나 있냐면 둘, 셋, 네 개의 옵셋이 나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중에서 일정 옵셋을 둬서 이제 문자 하나씩을 다 전송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송하는 거를 시저암호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실 겁니다. 네, UART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UART 통신은 이제 직렬 통신이다. 직렬 통신은 직렬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에 뭐 1010을 전송하고 있다면 이렇게 전송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패러럴하게 여러 개의 선을 이용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한 번 요게 클락이 뜰 때, 한 번 클락이 뜰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비트가 한꺼번에 전송이 됩니다. 이거는 한 번 클락이 뜰 때 한 번만 전송할 수가 있죠. 한 비트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렬이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야 정상이겠죠. 컴퓨터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예,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TXD, 그 다음에 RXD, 그라운드, 요거에 세 가지 신호선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TXD하고 RXD 송수신을 다르게 쓴다는 거죠, 선을. 근데 이제 그라운드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0V, 5V, 0V, 5V 이렇게 그냥 했다 치자고. 근데 이 0V라는 것과 5V의 개념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대비 몇 볼트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라운드가 0V에 잡혀 있다고 우린 가정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라운드가 마이너스 5V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0V 보냈지만 실제 볼티지는 얘는 5V고 얘는 10V가 되겠죠. 마이너스 5를 그라운드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비해서 0V, 그라운드에 비해서 5V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가 볼티지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라운드도 동시에 전송을 해줘야 이제 TXD와 RXD의 정확한 볼티지 레벨을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포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거 이게 패러럴 포트가 되고요. 요거 이제 짧은 거, 요거 폭이 짧은 걸 시리얼 포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리얼 포트라고 합니다. 시리얼 포트, 요 시리얼 포트가 바로 RS232C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곧 뭐냐면 UART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UART 통신이죠. 그러니까 UART가 곧 RS232C고 시리얼 포트다. 그러니까 물론 시리얼 포트라고 한다면 뭐 UART도 있고 RS232C 뭐 같은 거니까 그 두 개가 있고 그 이외에 뭐 USB도 시리얼이고 다 시리얼이지만 UART를 특별히 그냥 시리얼 포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더넷도 있죠. 이더넷 있고 여기 USB 있고요. 여기 DVI 있고요. VGA 그죠? 여러분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연결하는 거죠. DVI하고 VGA하고 여기 이제 PS2 포트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DDA가 연결된 이제 음성을 받아들이고 음성을 출력해주는 그런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최근에 노트북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없어지고 있죠. 없어지고 전부 다 USB로 통합이 되고 있고 패러럴 포트도 많이 없어졌죠. 다 이것도 다 USB로 통합되고 있고 이 시리얼 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요즘 많이 없어졌죠. 이것도 많이 없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해서 개발 같은 거를 할 때 이 시리얼 포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데스크탑에는 아직 좀 남아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리얼 포트를 이용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는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방법을 이용할 건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VJ 포트하고 DVI 포트는 이제 요거는 이제 모니터나 이런 데 연결해주는 모니터를 연결하는 그런 포트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컴퓨터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포트입니다. 그죠? 병렬 통신보다 전송 속도가 느리지만 구현이 쉽고 효율적이다. 예, 심플하게 딱딱 구현하는 데는 시리얼 포트가 좀 유리합니다. 당연히 선의 개수가 작으니까. 이거 보세요. 패러럴 포트는 선의 개수가 많잖아. 지금 포트 개수가. 이건 몇 개 안 되죠. 시리얼은. 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예, 이 중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3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직렬 통신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RS232C, UART. 이 UART랑 RS232C는 같은 거라고 그랬죠. 굳이 이걸 구분하면 RS232C는 하드웨어적인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UART는 그 하드웨어적인 포트의 신호를 어떻게 실러 보낼 건가 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은 뭐냐면 전송 규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선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신호가 바로바로 다 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 선에 어떻게 내가 신호를 실을 거냐, 또 어떻게 그 신호를 받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기를 생각하면 코드가 있고 코드를 갖다가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전기가 바로 연결되지만
포트 표준이라고 하는 RS232C에 그냥 케이블 연결한다고 해서 바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신호의 표준 전송 포맷을 맞추어서 전송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맞게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송수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신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UART가 바로 RS232C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인터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이거 I2C 또는 I2C라고 부릅니다. 이 2를 이렇게 그냥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위첨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II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와이어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투와이어 인터페이스. 요건 우리가 아마 11장인가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USB가 있겠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을 뭐 우리가 통칭을 해서 여기 있는 분류들은 전부 다 이제 직렬 통신이 되고요. 병렬 통신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러럴 포트 하나 있는데 저것도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요 패러럴 포트가 예전에는 어떤 포트였냐면 요거죠. 요거는 이제 프린터를 연결하는 포트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프린터는 대량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뭐 다 USB로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 저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보게 되는 포트는 다 직렬 포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UART 통신 신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9개가 있네요. 9개. 그래서 이게 이제 순놈이 되고 이게 앞놈이 되는데 그것끼리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9개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5개만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3개 요것만 사용합니다. 먼저 이제 TXD, RX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RXD는 데이터 수신을 받는 거, TXD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거,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그라운드, 그 다음에 RTS랑 CTS는 뭐냐면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 이게 뭐냐면 흐름 제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제어. 통신에서는 흐름 제어라는 게 있는데, 흐름 제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신기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송신기가 데이터를 막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수신기가 딱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다 처리를 하고, 자 이제 나 새로운 데이터 받을 준비가 돼 있거든 하고 뭔가를 보내면 송신기 쪽으로, 그럼 송신기 쪽에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블럭에 보시면요, 이쪽 TX는 이 송신 쪽이 이쪽 그 상대편, 여기 A하고 B가 두 개가 이제 UART 통신을 이용해서 통신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데이터 보내면 이쪽에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데이터 보내는 건 이쪽으로 받고, 그라운드는 그냥 공통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이걸 뭐 예를 들어 TXD에서 RXD로 보냈어요. 이렇게 요렇게 보냈어. 색깔이 안 바뀌었나요? 이렇게 보냈으면 이제 여기서 뭘 처리를 해갖고 이제 다시 새로운 거 보내도 돼라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request to send, 송신을 요청하는 거고, clear to send, 송신 요청한 거를 받았다라는 그런 핀이 되겠죠. 시그널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받으면 CT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TS하고 RTS는 뭐냐면 서로 뭐랄까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UART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속도로 TXD가 보내면 RXD에서 그걸 충분히 받아서 처리할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CTS하고 RTS는 보통 안 쓰고요. 이 세 개만을 이용해서 그냥 보내는 쪽에서는 무작정 보내고 받는 쪽에서 무작정 잘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 제어가 있으면 토탈 사용하는 신호선의 개수는 3개, 없으면 3개, 있으면 5개의 신호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UART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UART 데이터 전송 포맷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전투기 지나가네. 근데 뭐 저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끄다 보니까, 녹음을 멈추다 보니까 많이 페이스가 이제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되게 짜증났는데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이 있어야 또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거니까
짜증내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점속 포맷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상태일 때. 자, 아이들 상태일 때는 뭐냐면 txt 이쪽이 이제 txt가 되고요. 이쪽은 이제 수신기의 rxd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전송되는 순서는 이게 먼저 전송돼, 그 다음 이거 되고, 그 다음 이거 되고, 이 순서죠. 이 순서대로 쭉 수신기 쪽으로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RxD는 좀, 이건 좀 틀린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TXD에서 이걸 보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RxD에서는 요걸 이제 순서대로, 요거부터 먼저 순서대로 받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상태라고 하는 거는 TXT 쪽에서 보낼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1로 유지가 됩니다. 1로 유지가 되면 5V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스타트 비트, 즉 1로 잠시 떨어졌다 올라옵니다. 1로 잠시 떨어졌다 올라와요. 예, 스타트죠. 스타트 비트. 그래서 스타트 비트 한 비트 동안 1클럭 동안 1에서 0으로 변화시켜서 프레임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의 시작임을 표시를 먼저 하죠. 그래야만 수신기에서 시작점이 어디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송신기에서 보내버리면 수신기에서는 뭐 어떻게 해, 그죠? 어디가 시작점인지 모르잖아. 자, 이제 시작이야 하는 건 알려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0으로 떨어졌다가 1로 다시 올라오네.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시작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 3번째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0인지 1인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쓰면. 어쨌든 0을 보낼 수도 있고 1을 보낼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걸 몇 비트를 보내냐면 쭉 해서 최대 8까지 가니까 9비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비트부터 9비트까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게 데이터 지금 전형적인 예에서는 8개를 보내게 됩니다. 1바이트. 그렇게 보내게 되고 최대 9비트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리티를 보냅니다. 페리티는 이제 1비트만 이렇게 보내는 거죠. 페리티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내는 데이터에서 1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자, 1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그대로 냅두죠. 그대로 냅두고 짝수개면은 요 페리티 그대로 냅둔다는 얘기가 요 페리티를 0으로 두죠. 그 다음 1의 개수가 짝수개면 요 페리티 비트를 1로 두죠. 그러면은 요 전체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전체에서 1의 개수는 홀수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그건 오드 페리티예요. 홀수 페리티. 그러니까 오드 페리티는 홀수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분 페리티는 이분이 되도록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1의 개수를 세서 홀수 짝수에서 부족한 만큼 이 페리티 비트를 0 혹은 1로 만들어 주어서 정확한 비트 1의 개수를 채워주겠다는 거죠.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페리티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짝수 페리티를 사용했다 그러면 수신 받았을 때 이 프레임의 데이터 0부터 P까지 여기서 1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가 짝수개면 그럼 뭔가 중간에 전송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무조건 짝수개여야 되니까 짝수 페리티는. 근데 이제 받은 걸 세보니까 홀수개야. 이건 뭐 에러 났네 중간에. 뭔가 1에서 0으로 바뀐 게 존재하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페리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갖다 검출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탑 비트가 들어갑니다. 스탑 비트는 이제 한 클럭이나 두 클럭 정도 1을 다시 유지를 시키는 거죠. 항상 1로. 그죠? 이렇게 두 개, 하나나 두 개.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이들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혹은 다시 이제 스타트로 시작할 수도 있죠. 연속해서 보내면. 그래서 여기가 이게 0인지 1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스타트면 0으로 떨어져야 되고, 아이들이면 1로 올라가야 되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쭉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1, 2클럭 동안 1을 유지하여 프레임의 끝임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실제 보내지는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죠. 근데 이걸 보내기 위해서 이 앞에 스타트 비트 들어가고, 페리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탑 비트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요 앞에 붙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헤더라고 부릅니다. 헤더.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 뒤에 끌고 가는 거. 트레일러. 헤더, 트레일러.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통신을 하려면 헤더나 트레일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나 트레일러가 붙어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또는 뭐라고 부르냐? 패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패킷. 프레임 또는 패킷.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개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USB하고 UART하고 프로토콜 변환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예전에 우리 아트메가 128은 USB로, 지금 우리 USB로 분명히 연결하잖아요. USB로 연결하지 않고 UART로 연결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이제 USB로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의 반대쪽이 큰 이런 인터페이스였던 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컴퓨터 뒤에다 그냥 꽂았습니다. 큰 거를. 그래갖고 이제 이걸 구동시켰다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시리얼, 이 어디에 연결하냐면 여기가 PC면 PC에 여기 이제 시리얼 UART 포트가 있겠죠. UART RS232C 거기다 꽂았는데 지금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USB에다 연결합니다. 이쪽에 이제 USB가 있겠죠. USB에 이걸 USB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PC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UART 에뮬레이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요거죠. UART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그래서 뭔가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앞서 설명드린 UART 포맷대로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이는 거죠. 붙여갖고 USB 쪽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달될 때는 USB로 전달돼요. 이렇게 전달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인식을 하게 하려면 얘라는 게 이제 아트메가 128이 얘가 다른 색깔로 합시다. 얘가 인식을 하게 하려면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건 USB 포맷으로 들어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실제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이쪽에 헤더도 붙고요. 트레일러도 붙어요. 이게 뭐에 해당하는 헤더와 트레일러냐면 UART에 해당하는 헤더와 트레일러예요. 근데 이게 보면 여기 USB로 다시 전송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는 USB로 전송돼야 되기 때문에 USB를 위한 헤더와 USB를 위한 트레일러가 또 붙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USB로 왔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여기 아트메가에 넣게 되면 얘가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트메가는 UART인 줄 알고 UART 데이터인 줄 알고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뭐가 더 붙어 있죠? USB 헤더와 USB 트레일러가 더 붙어 있죠. 이걸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해체하는 작업을 어디서 한다고? 요 칩에서. 요게 CP210이 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CP210이 칩을 위해서 이걸 이제 그 뭡니까? 구동시키기 위한 뭘 깔았었죠? 최초 드라이버를 깔았죠. 그쵸? USB UART 드라이버. 우리 맨 처음에 깔았던 거. 그게 뭐 사이랩인가? C랩인가? 뭐 거기서 만들어진 USB UART 드라이버를 깔았었어요. 그게 이제 이 칩 구동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블록도를 한번 볼게요. UART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PC USB로 연결돼 갖고 이게 쭉 이리로 옵니다. 그럼 여기 CP210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USB를 UART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프로토콜을 컨버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요 앞에 있는 헤더와 이 뒤에 있는 트레일러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순수한 UART 데이터만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다. 순수한 UART하고 UART 헤더, UART 트레일러 요것만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다. 그러면은 UART 헤더와 UART 트레일러는 요 아트메가에서 벗기든지 하겠지. 그죠? 왜냐면 아트메가는 분명히 UART 데이터로 들어온다고, 나한테 오는 건 UART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UART 포지션이 있고 UART, 그 다음에 ISP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ISP 포지션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는 반드시 ISP 포지션에 갖다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스위치, 요 슬라이드 스위치를 반대로 하게 되면 UART 포지션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UART 포지션은 어떨 때냐면 바로 요 UART 에뮬레이터 프로그램과 아트메가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요거를 UART 포지션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때는 ISP 포지션에 저 스위치를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다운로드가 다 끝나서 실제 실행을 해갖고 PC와 통신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거든요. 아트메가하고. 그때는 UART 포지션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스위치 잘못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 안 돼요 교수님, 이런 학생들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정말 명심하세요. 네,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터미널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UART 에뮬레이터인데요. PC에서 이제 저 UART 에뮬레이터가 뭐가 있겠죠. 이걸 깝니다. 깔아서 이거 딱 띄우면 이제 모니터에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여기다 키보드로 쳐넣으면 이 에뮬레이터는 UART 데이터 포맷으로 어디다 전달해? USB에 전달하죠. USB. 그죠? 그럼 여기 UART에 트레일러 헤더도 붙지만 여기서 그렇지만 USB에 트레일러 헤더도 붙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요? 네, 우리 사용하는 보드로 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CP 칩을 통해서 USB 트레일러 헤더를 걷어낸 거를 갖다가 아트메가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은 뭐가 있냐면 하이퍼 터미널이라는 게 있고요. 테라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우리 실습에서는 테라텀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퍼티라는 것도 있고요. 허큘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뭘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초기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해줄 거냐면 전송하는 데이터 비트 수는 8개로 할 거고요. 패리티는 디세이블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정기 비트의 개수는 1로 사용할 거고요. 보율은 9600을 사용할 겁니다. 보율이라는 건 뭐냐면 9600 bps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그러니까 비트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야.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라는 얘기예요. 9600 비트를 전송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요렇게 우리가 UART 통신을 수행을 할 겁니다. 네, UART 통신으로 전송되는 기본 이제 포맷은 ASCII 코드로 전송을 합니다. ASCII 코드 형태로 전송을 해. 아까 8비트를 전송하는 형태로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ASCII 코드가 8비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UART 통신을 이용해서 여기는 0x00 요놈을 전송한다 그러면 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널이라는 것과 0이라는 게 뭐냐? 0과 널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걸 묻는다면 누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지를 꽂아 놓은 곳에 이렇게 가운데 화장지가 이렇게 이제 둥근 심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말려 있죠. 화장지가 이렇게 말려 있죠. 이게 이제 어디 딱 꽂혀 있는데, 그죠? 꽂혀 있죠. 꽂혀 있는데 화장지를 다 써갖고 이 심만 남은 상태, 이 심이 남은 상태, 이게 0입니다. 이 심 자체까지 다 없는 상태, 그게 널입니다. 그러니까 널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0은 무언가 원래 여기가 있었는데 그 크기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심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0이고요. 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0x00의 형태로 뭔가를 보내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널이라는 문자를 보낸 거죠. 이게 옥탈로 돼 있는데, 옥탈이 아니라 이게 헥사죠. 헥사. 이거 옥탈이 아닙니다. 헥사. 나중에 바꿀게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죠. 요건 이제 데시말, 요건 데시말이고, 요건 옥탈이고, 그죠? 헥사고. 헥사데시말이 16진 숫자, 헥사데시말. 옥탈은 8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LF, 라인 피드하고 캐리지 리턴이 있습니다. 자, 라인 피드하고 캐리지 리턴은 옛날 타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피드가 뭐죠? 우리가 이제 한 줄을 쭉 닫히면 옛날 타자수 같은 사람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다시 왼쪽으로 그 타자기를 쭉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라고 내가 쓰다가 여기에 도달했어. 그러면은 이 아래,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캐리지 리턴하고 헷갈리게 얘기했네. 요걸 아래로 내리는 거. 요게 라인 피드야.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 아직 쓰지 않은 새로운 라인을 공급해 주는 거죠. 라인 피드. 그 다음에 요 커서의 위치를 맨 앞으로 보내는 거. 그걸 우리가 캐리지 리턴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타자기가 한쪽이 다 끝나면 쭉 앞으로 당기는 거, 그게 캐리지 리턴이고요. 그죠? 리턴이죠. 라인 피드는 다음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라인 피드하고 캐리지 리턴 합치면 우리가 컴퓨터 지금 현재 자판에는 엔터가 되는 거죠. 그죠? 라인 피드, 캐리지 리턴 이 두 가지 사용할 겁니다. AD, 0X, 0A, 0X, 0D.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496597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496597 496597 496597 496597 자, 49는 숫자 1이고요. 숫자 0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5는 대문자 A고요. 그 다음에 97은 소문자 A입니다. 소문자 A.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65를 보내면 이제 뭡니까? A를 보낸 거고요. 97을 보내면 소문자 A를 보낸 거고요. 그럼 D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4개 더해야 되니까 여기서 4 더하면 되죠. 3 더하면 되죠. 하나, 둘, 3개니까. 그래서 68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더해가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49가 1입니다. 저도 이건 0인지 잠깐 헷갈렸는데 49가 1이네요. 496597 496597 49가 1 65가 라지 A 97이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496597 496597 496597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트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고요. 이제 아트메가 128의 US 아트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우리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트 아트메가 128의 유아트 관련 레지스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UBRRNH 로우 이 두 개는 뭐냐면요. 프리스케일링 하는 겁니다. 즉, 이 데이터 포맷 이걸 받는 보호 레이트가 보통 이제 9600 bps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 9.6K 아니에요. 9.6K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레이트인데요. 이 레이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팅 값에 의해서 어떤 클락이 여기 요 레지스터의 동작 속도를 결정을 시켜서 초당 9600개의 비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더 빨리 통신을 하고 싶으면 그럼 더 올리면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를 9600으로 했으면 이 반대쪽 그 에뮬레이터 쪽도 9600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UDR4RX와 UDR4TX 이건 이제 실제로 레지스터 명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RX, 4TX라는 건 없어요. 이 하나의 레지스터로 다 합쳐져 있는데 이거 뭐냐면 수신 레지스터, 송신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에뮬레이터 쪽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그러니까 PC 쪽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RX 쪽 레지스터에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CPU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에뮬레이터 쪽에서 데이터가 와서요. 여기 RX에 딱 저장이 되면 그때 플래그가 딱 뜹니다. 그게 어디에 뜨냐면 UCSRXA 여기. 그래서 TX에 RX 플래그가 딱 뜨게 되죠. 딱 뜨면은 이제 CPU 요 아트메가 쪽에서는 그 플래그가 떴는지를 확인해서 떴으면 여기에 데이터가 수신됐다는 얘기니까 요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뭔가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PU 쪽에서 여기다 TX 레지스터, 그러니까 UDR 레지스터인데 이게 통합되어 있으니까 UDR 레지스터 이거를 딱 저장하면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그럼 여기 있는 건 자동적으로 클락에 맞춰서 이쪽으로 에뮬레이터 쪽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X RX 플래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RX 플래그는 여기 이 UDR이 비었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요 RX, 요 UDR이 차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차 있으면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RX 플래그는 자꾸 지금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좀 지우면 잠깐 좀 많은 걸 했는데요. 요 RX 플래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차 있냐? 차 있으면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그죠? 그 차게 되면은 이제 플래그가 딱 뜨는 거고, 일로 되는 거죠. 뜬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CPU가 이쪽으로 싹 보내면은 여기 데이터가 뭔가 저장이 될 텐데, 요 UDR에 여기에 저장이 됐을 때
이걸 얘가 이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는 거는 이 하드웨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해서 이게 비어졌느냐를 확인해야 되죠. 그게 이 TX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비게 되면 요 TX 레지스터, UDR 레지스터가 비게 되면 그러면은 가져가서 비게 되면 이제 플래그가 딱 뜨는 거죠. TX 플래그가.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UCSRXB라고 하는 건 TXRX 이네이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제 실제로 이네이블 시키게 되는 거죠. 이네이블이 안 돼 있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UCSRXC 요거. 그러니까 요게 다 똑같습니다. U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의 UCSR이라는 게 U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그러니까 A는 스테터스 플래그고 B는 컨트롤인데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C는 전송 포맷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 쓰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의 길이, 페리티 비트를 쓸 거냐 말 거냐, 스타트 비트를 몇 비트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 비트는 무조건 쓰이는 거고요. 데이터 비트의 길이를 몇 비트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페리티를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안 쓰죠. 그리고 데이터는 8비트로 쓸 거고, 이건 이제 디세이블 시킬 거고, 스타 비트는 몇 비트 쓸 거냐, 우리 한 비트 쓸 거죠. 그거에 맞게 이 레지스터를 세팅해 주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 포맷으로 이쪽 아트메가 CPU에서 이쪽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에뮬레이터로. 이해하시겠죠? 이 포맷도 당연히 이 에뮬레이터 쪽과 그 다음에 이 아트메가 쪽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포맷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둘이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아트메가고요. 이쪽이 이제 에뮬레이터인데요. 지금 이 통신은 어디로 수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위치가 두 가지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죠? ISP 포지션하고 UART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죠? 예, UART 포지션을 올려야 됩니다. ISP 포지션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갖고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우리 아트메가에 저장하는 이제 그 단계고, 그 단계일 때는 ISP 포지션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통신할 때는 UART 포지션으로 슬라이드 스위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UDR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죠. 그래서 USART 데이터 레지스터. 그러니까 RX와 TX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공존을 이렇게. 그래서 UDR이라는 하나의 레지스터명으로 TX 할 때는 이쪽이 접근이 되고 RX로 쓸 때는 이쪽이 접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 할 때는 이제 수신이니까 이 RX 쪽 read, write 하게 되면 이 TX 쪽이 write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USART 보레이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하고 로우죠. 그래서 여기가 하이는 지금 보니까 11부터 8비트까지 8, 9, 10, 11 4비트 사용하고 있고, 요건 이제 8비트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저 값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프리스케일링이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기본은 16메가인데요. 이걸 프리스케일링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UBRR을 103으로 두면 0.2% 에러로 이제 9600bps의 속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거나 받거나 하는 걸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에뮬레이터도 똑같이 9600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U2X 이걸 0으로 하느냐 1로 하느냐에 따라서 207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코딩할 때 잘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쭉 잘 가다가 여기 갑자기 에러율이 높아지네요. 여기도 갑자기 에러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에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9600bps로 전송을 할 때 정말로 1초에 9600번 클락이 떠야 되는데 9599번 뜨거나 9601번이 뜨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요거죠. 이거는 아마도 그 16메가의 나누기 2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9600이나 4800이나 2400은 이거 2배 하면 2400 2배 하면 4800이고, 이거 2배 하면 9600이고, 요거 2배 하면 19.2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배수로 돼 있지 않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같은 걸 분주를 할 때 2의 배수를 분주해야만 정확도가 높아지고 2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맥스는 이제 1Mbps 또 2Mbps까지 우리가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빨리 안 되냐?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표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런 블록들을 코딩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로 회사 가면 이게 이제 더 빨리 USART를 갖고 1메가나 2메가보다 더 빨리 전송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드라이버 같은 거를 짜주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대는 2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UCSR NA입니다. 그래서 Control and Status Register A가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UDRE, 그러니까 이거는 empty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UDR이 비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플래그이기 때문에 UDR이 비었으면 플래그가 뜨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RT Receive Complete, 수신이 다 끝났냐? 그런 얘기죠. 그죠? 수신이 다 끝났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1로 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아까 데이터 레지스터가 UDR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RX고요. 여기가 이제 TX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read를 하는 거고요. 이건 write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뮬레이터 쪽에서 UDR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어디에 저장된다? 예, RX 쪽에 저장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이제 아트메가 CPU가 여기에 있는 RX에 있는 거를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요 RX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receive complete 됐냐라고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수신되는 게 완벽하게 complete 됐습니까? 라고 해서 그 플래그가 완벽하게 뜨면 그럼 여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아트메가 CPU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레지스터 empty는 뭐냐면 이제 TX니까 TX는 이쪽으로 이제 쓰는 거죠. 쓰면 이제 뭘 씁니다. 요 아트메가 CPU 쪽에서 요 레지스터에 뭘 씁니다. 쓰게 되면 이쪽에서 에뮬레이터 쪽으로 전송되는 건 자동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게 갔으면 여기가 비게 되죠. 그죠? 여기가 비게 되면 그때 요게 뜬다는 거죠. 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아트메가 쪽에서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 써 넣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를 여기다 써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써 넣을 시점을 확인하는 플래그가 바로 이거죠.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었습니까? 그럼 TX가 됐네요. 자, 그럼 난 새로운 데이터 써 넣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송할 때는 요 플래그를 확인하고 수신할 때는 요 플래그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B입니다. B는 요 이네이블입니다. 요 RX 이네이블 할 거냐, TX 이네이블 할 거냐, 이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네이블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UCSZ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전송하는 비트 수, 그러니까 포맷 비트수에서 5비트에서 9비트까지 전송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선택하는 비트 중에 원래 그걸 선택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 UCSRNC거든요. C인데 거기서 비트 수가 모자라서 이거 하나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비트에다가 요 한 비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한 비트 이렇게 추가를 해서 총 3비트를 갖고 이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비트 수를 이제 설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놈에 대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먼저 UPM이라는 걸 봅시다. 이건 페리티 모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00일 때는 disable 안 쓰겠다는 거고, 10일 때는 이제 even parity, 11일 때는 odd parity고, 0일 때는 이제 reserved 돼 있다,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사용을 위해서 예약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꾸 카톡이 오네요. 좀 이해하세요.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USB-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스타비트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0이라고 쓰면은 스타비트 1비트 쓰는 거고, 1이라고 쓰면 스타비트 2비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페리티 모드는 안 쓸 거고 그러니까 00이고요. 그 다음에 스탑 비트는 한 비트 스파만 쓸 거기 때문에 또 0이고요. 그 다음에 UCSZ 완하고 0 같은 경우, 그죠? 완하고 0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8비트 쓸 거죠. 그럼 1로 세팅하고 앞서 봤던 UCSRNB의 하나 비트 빌려 쓴다고 그랬죠? 그 비트. 0, 1, 1이라고 쓰면 이제 8비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이건 0 맞고 1, 1 이렇게 쓰고 앞에 거 0이라고 세팅할 겁니다. 그러면은 8비트를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론 설명하는데 좀 제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이프렌드 표시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유아 통신을 이용해 하이프렌드를 반복적으로 표시를 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에뮬레이터 주고요. 에뮬레이터 실행하고 이제 PC죠. PC. 여기서 이쪽으로 USB를 통해서 전송을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아트메가입니다. 아트메가.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는 전송하는 게 없고 이쪽으로만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메가에서 반복적으로 하이프렌드라는 거를 요 에뮬레이터에 쭉 계속 라인 피드하고 캐리지 리턴을 해가면서 계속 쓰는 겁니다. 하이프렌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구현 방법을 보겠습니다. ISP 선택 스위치를 UART 0로 해라. UART 0로. 그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제 실행할 때 얘기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할 때는 ISP 포지션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실험할 때 이게 다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그 아트메가 보드에서 실행할 때는 UART 0 포지션으로 놔둬야 한다는 거죠. 자, PC에는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이건 일단 프로그램 다운 받아야 됩니다. 허큘레스라든가 퍼티라든가, 그죠? 그런 거 다운 받아서 그거를 8비트 데이터의 노페리티의 완스탑 비트의 9600 보레이트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설정 값은 우리가 아트메가 쪽의 설정 값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딱 맞춰줘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UART의 프레임 포맷을 세팅을 해라.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 프레임 포맷. 이 프레임 포맷을 동일하게 에뮬레이터와 똑같이 포맷을 세팅을 해라. 네, 폴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해라. UCSR0A 레지스터에 UDRE 플래그가 1인지를 검사하겠다. 이건 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송신 레지스터가 비어있는지를 검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써서 전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래그가 1로 떴을 때 바로 송신 레지스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써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원하는 데이터를 한 문자, 캐릭터죠. 한 캐릭터 단위로 UDR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라. 저장을 하면 그냥 라이트를 할 때는 무조건 송신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수신 레지스터가 아니라. 자, 그 다음 UDR 레지스터의 데이터는 PC 쪽으로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쓰면 그냥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그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여기 세팅된 이 포맷에 따라 데이터를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표시기를 하기 전에 포인터에 대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AVR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포인터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여기서 문자 열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게 1학년 때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프롬프트라는 변수에 이렇게 꺽쇠를 열고 닫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원래는 숫자를 적어 넣어야 됩니다. 몇을 적어 넣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널 캐릭터 포함해서 8을 원래 써줘야 됩니다. 8. 7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8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널 캐릭터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공간이 8개가, 그러니까 이 8이라고 안 쓰면 자동적으로 8개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잡고 F부터 느낌표까지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널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요 원 표시는 요거랑 같은 겁니다. 역슬래시. 이렇게 이제 값을 메모리상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메모리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시작 번지가 1000번지라고 했을 때
요 끝번지는 1007번지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1008 아니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1007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지수는 바이트별로 우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 폭은 1바이트가 되는 1바이트. 왜냐면 캐릭터는 1바이트에 우리가 저 아스키 코드 1바이트 차지하니까 1바이트에 캐릭터 하나씩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또 중요합니다. 포인터라는 걸 이렇게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ptr이라고 쓰든지 하여튼 뭐라고 쓰든지 변수를 쓰고 그 앞에 이렇게 별표 아스트릭이라고 하죠. 별표를 이렇게 써주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앞으로 ptr이라는 변수에는 뭐만 저장할 수 있다?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값을 저장하면 안 된다. 그건 에러입니다.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엔드 표시, 요 엔드 표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냐면 F입니다. F. 여기는 요 F를 의미하죠. 요게 프롬프트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다 저 엔드 표시를 이렇게 딱 하면 요 위에 있는 주소 100번, 1000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번지가 아니라 1000번지. 요 1000번지를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예, PTR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예, 저장할 수 있죠. PTR은 예,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됐죠? 문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되게. 이런 방식을.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할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PTR이라고 쓰면 뭘 얘기하죠? 1000번지 얘기하죠. PTR 플러스 1이라고 쓰면 1001번지 얘기하죠. 맞나요? 그럼 PTR 뿔뿔 이렇게 쓰면 역시 1001번지를 의미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별표가 있었거든요. 아스트릭. 아스트릭을 변수를 선언할 때 이 아스트릭을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변수에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자,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되냐면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값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PTR 플러스 1을 하면 요 1001번지를 얘기한다고. 근데 요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별표를 쓰게 되면 요거 안에 있는 값 R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별표가 사용되는 그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초에 사용된 거냐, 아니면 그 다음부터 사용된 모듈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최초에 사용될 때는 그 변수는 포인터 변수다, 주소만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렇게 두 번째부터 사용될 때는 뭐다? 네, 그 주소 안에 저장된 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PTR 뿔뿔 한 다음에 별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TR 뿔뿔은 PTR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요 F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R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 증가시킨 거에 또 하나 증가시키니까 I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TR 뿔뿔에 의해 순서대로 FRIND 느낌표를 출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 별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최초의 별표는 단순히 그냥 그 변수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시자에 불과하다. 두 번째 별표, 요건 뭐냐?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고, 요 AND 연산자는 뭐 어떤 여기 변수에 AND가 붙으면 그 변수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C 공부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 개 라인은 뭐 다 동일한 거고요. 자, 이건 UART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UCSR 0B, B 같은 경우에는 enable 하는 거죠. 여기 UCSR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 요걸 1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1로 만든 거죠. 그럼 TX를 enable 하는 겁니다. 그죠? RX 하지 않죠. 하이프렌드는 일방적으로 아트메가에서 이제 에뮬레이터 쪽으로 데이터를 그냥 쭉 계속 보내주는 거니까 TX만 enable 하고요. 그 다음에 UCSR0C 이거는 0110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가 0110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죠. 요 세 개에 의해서 이제 8비트로 하는 거고, 이걸 0으로 만드는 스탑 비트를 한 비트만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00이기 때문에 이제 페리티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UBRR0H 이건 제로로 두고 이걸 103으로 뒀습니다. 이제 103으로 두면 이게 이제 9600bps가 되는 거죠. 보레이트가. 그래서 요게 이제 보레이트 레지스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 비트를 103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겠죠. 네. 앞으로 이제 이니트 U 아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네, 풋 캐릭터 제로를 보겠습니다. 제로라고 쓴 건 기존에 풋 캐릭터라는 게 뭡니까 빌트인 함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풋 캐릭터 제로라고 새로운 함수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캐릭터 C를 뭔가를 받으면 이제 이게 풋 캐릭터니까 풋이냐 get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트메가 중심입니다. 아트메가 중심에서 풋은 밀어냈으니까 전송을 하는 거죠. 송신을 하는 거죠. 에뮬레이터 쪽으로. 그래서 파일문을 보는데 UCSRA0A가 일단 UDRE0 이거는 뭐냐면 define 우리 뭡니까 라이브러리에 그냥 O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O 그러면 이를 O만큼 shift left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UCSRS가 아니라 UCSRA입니다. 요거 이제 여기서 원래 이거였는데 1이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그러면 UDRE를 보는 거죠. UDRE 그죠? 그러니까 UDR이 empty 비었느냐라고 보는 거죠. 이게 비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UDR이라는 게 이제 UDR 이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위에 게 예를 들어서 TX고 요게 RX라고 한다면 UDR empty라고 하는 거는 요 TX가 비었냐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비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어있지 않으면 파일문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파일문에 여기 not이 붙어 있어요. not 여기 앞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보겠습니다. UCSR0A하고 AND 하는 거죠. UDR이 0를 1을 UDR이 0만큼 shift left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라고 그랬죠. UDR이 0 여기로 온다고 그랬죠. 여기가 1인지 0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비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걸 AND를 요렇게 shift한 거랑 요거랑 AND를 취하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0이니까 나머지 부분 다 0되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1이냐 0이냐가 쏙 빠져나오겠죠. 그죠? 매스킹 하는 거죠. 매스킹. 요 5번째 비트만. 자, 매스킹을 해서 그 값이 이제 비어 있으면 1이 뜨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 이거 전체가 이제 어떤 1이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낫을 취했어요. 그럼 거짓이 돼요. 거짓. 그죠? 저는 비어 있으면 무슨 얘기야? 거짓이 됐으니까 빠져나와야 되죠. 참이면 이 파일 여기가 이제 세미콜론이 여기 찍혀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면 참이 돼서 계속 이 루프를 돌고 있을 텐데 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이게 참이 되면 이 낫에 의해서 거짓이 되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전송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입력받은 C를 UDR0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찾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코드는요, 좀 복잡하게 이제 돼 있지만, 이 공간이, UDR의 이 TX 레지스터 공간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비었다는 플래그가 뜨게 되면, 그러면 새로이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자동 전송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puts 제로, 이건 뭐냐면, put string이에요. put string.
스트링은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한 개 이상, 한 개를 초과하는 그런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죠.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을 한꺼번에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PTR, 주소를 인수로 받습니다. 주소. 그러니까 요렇게 처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 puts라는 함수는 입력으로 포인터를 받고 출력으로 캐릭터를 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puts라고 이게 putstring이라는 게 이것도 예약된 어떤 빌트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제로라고 이제 써준 거예요. 새로 함수명을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ptr이라는 주소, 이건 주소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리고 최초에 이게 선언됐기 때문에 이거는 ptr이 포인터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죠? 이 별표가 처음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ptr이 주소만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puts 제로를 콜할 때는 이 인수를 반드시 주소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주소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while을 무한 루프로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if ptr, 여기서의 별표는 뭘까요? 자, 이제 주소를 받았으니까 그 주소가 지정하고 있는 값이 되겠죠. 그 값이 널이 아닐 때까지, 아니냐 물어본 거지. 널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hi friend 그랬으면은 뭐 hi 후 해갖고 맨 끝에 이렇게 널 캐릭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put 캐릭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하나씩 다 출력해라. 그러면 hi friend가 출력이 되겠죠. 순서대로 따다다다.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해라? return을 해라. return하면 빠져나오죠. 뭐를? 이 put 제로 함수를. 그죠? 그러면 뭐예요?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다 출력하는 거 주르륵. 이 위에 건 뭐예요? 한 문자만 출력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 그거 차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int main을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friend로 문자열로, 하이 프렌드는 아니고 그냥 프렌드로 했네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하고요. 초기화 하고요. 프롬프트 제로. 배열의 첫 번째 문자의 주소를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롬프트 하게 되면 하이가 아니라 F부터 시작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FRIEND 느낌표 널 캐릭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뭡니까? 프롬프트 제로. 여기 뭡니까? 프롬프트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제로의 주소를 ptr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주소가 뭐 1000이다 그러면 1000이 어디 들어가 있죠? ptr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while문을 돌립니다. 이거 무한 루프죠. 1이니까 put 캐릭터 제로의 hi를 갖다가 출력을 하고 put 캐릭터 제로 h를 출력하고 i 출력하고 그 다음에 tilde 출력하고 그 다음에 공백 출력하고 그 다음에 put 제로 이거 얘기했었죠. 문자열을 갖다가 이제 ptr 아까 요 ptr이 요거 첫 번째 주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 하나만 넘겨주면 아까 이거 주소를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이걸로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제 요 puts 함수에서 주소를 받아갖고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주르륵 출력해 준다 그랬죠. 이해되죠? 자, 그런 다음에 put 캐릭터 line feed 전송하고 캐릭터 carry return 전송하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놈하고 요놈. 이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라인 피드라고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썼어. 여기에 커서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 라인에 이쪽으로 옮겨준다는 의미거든요. 처음으로 옮겨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캐리 리턴까지 하면, 이게 가장 앞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빼보고 요것도 한번 빼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건 결과로서 쭉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서 무한정 출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청개구리 응답기 계속해서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그 PC의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아트메가 베이시 발은 다음과 같이 PC 터미널 에뮬레이터로 뭔가 반송을, 에코백을 하는 거죠.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숫자는
아스트릭,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송. 이제 구현 방법은 알파벳 대문자는 소문자에다가 이제 라지 A하고 스몰 a를 이렇게 빼면 이게 음의 어떤 수가 나오겠죠. 소문자에서 그만큼 빼면 대문자가 나오죠. 이거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거. 이것도 똑같고요. 데이터 수신 방법은 이제 송시인은 방금 전에 했었고, 수시인은 UCSR0A 레지스터에 RXC 수신 레지스터가 데이터가 수신되는지 검사하는 거죠. 그게 1인지 검사하면 가져오는 거죠. 거기서 UDR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제 따로 얘기 안 했지만 이런 방식을 이제 폴링이라고 불러요. 폴링. 우리 인터럽트 했었죠. 인터럽트. 그러니까 외부에서 IO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폴링하고 인터럽트하고 DMA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DMA는 좀 약간 어드밴스된 그런 머신에서만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럽트하고 폴링이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서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이거는 이제 문자, 한 문자 전송하는 거죠. 그쵸. 풋 캐릭터니까 한 문자 전송하는 겁니다. 문제 없고요. 앞에서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캐릭터 요거 새로 들어왔죠. get 캐릭터는 UCSR0A에 이제 RXC, 이거는 이제 7이에요. 그러면 요게 원래 여기 1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1, 0, 0, 0, 0 이거랑 요 놈이랑 이제 여기 보면 이제 AND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제로고 요거만 RXCN이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게 1인지 0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AND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게 1이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낫이 있기 때문에 0이 돼. 거짓이 되죠. 그럼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으로써 UDR0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리턴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참이면 이게 전체가 다 참이면은 그냥 이 루프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때는 RxN이 이제 0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죠? 0이면 아직 문자 수신이 안 됐으니까 화일문을 못 빠져나옵니다. 저것도 폴링이죠, 그죠? 자, 메인 함수로 들어가서 밸류 선언하고 이닛 초기화하고 무한 루프 돌리고 get 캐릭터로부터 문자를 수신한 다음에 그 밸류를 그대로 put 캐릭터를 하면 다시 에코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뮬레이터에 똑같은 문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AND 이거 두 개 쓰면 그렇습니다. 전화가 중요한 게 갑자기 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A하고 Z 사이면은 이거 이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소문자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고요. 0과 9 사이면 이렇게 별표로 변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점점 쓰게 되면 이거 아스키 코드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게 점점 쓰게 되면 문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숫자. 그죠? 아스키 코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0, 9 그러면 이게 숫자 0하고 숫자 9가 아닙니다. 그죠? 아스키 코드 0과 아스키 코드 9예요. 그 아스키 코드 0에 해당하는 그 값이 있죠. 그죠? 그걸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lse if value가 이제 이게 carriage return이면 uline을 전송한다. 뭐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변환된 문자를 여기서 변환을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변환된 문자를 전송해주면 그럼 되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뭐 A 다 소문자로 변환되는 걸 볼 수 있죠. 숫자는 별표로 됐죠. 그 다음에 다른 특수 문자들은 그대로 전송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UART 통신으로 암호 전송하기, 이제 이게 시저 암호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 암호 전송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이제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장을 각 글자의 알파벳 순서 4글자 뒤의 글자로 치환을 해라. 그죠? 그런 이제 암호문을 생성하는 암호문 생성기를 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뮬레이터, PC에 에뮬레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를 쳐서 전송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USB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아트메가로 가죠. 그럼 아트메가에서 그 글자를 확인하고 그거의 4글자 뒤의 글자, 4글자 뒤의 글자로 치환을 해갖고 그걸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에뮬레이터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치환한 글자가 Z를 넘어가면 다시 A부터 연결하여 진행한다.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의 4글자 뒤인 E로 치환되고 X는 4글자 뒤인 B로 치환해라. X, Y, G
그죠? 그 다음에 A, B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한 거랑. 그래서 따로 설명드릴 게 없고요. 네, 이것도 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것과 유사하게 이제 대문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문자 A보다 크고 Z보다 작으면 대문자라는 거니까 value에다가 4를 더하는 거죠. 그럼 4 이제 네 번째 다음 문자로 치환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value가 Z보다 커져 버리면은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 로빈 말아내야죠. 그래서 Z 빼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A 하면 되겠죠. 이게 Z하고 A의 이 차이가 이게 25, 원래 이제 문자가 26개입니다. 알파벳 문자는.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아마 25인가가 나올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2를 하나 더 감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26이 되고요. 이거 한번 숫자 넣어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건 이제 소문자죠. 똑같은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인이면, 캐리지 리턴이면은 뉴라인 하고요. 그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다시 전송을 해주면 변환된 암호 문자가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입니다. B를 넣으면 F가 나오고 T를 넣으면 X, 뭐 이렇게 다 네 번째 다음 걸로 되죠. 숫자는 그대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문자 그대로 잘 가고 있고 숫자 그대로, 특수 문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C와 연결되었을 때 PC로부터 입력은 그대로 되돌려보는 에코하는 거, 에코백 하는 거죠. 에코백 그동안 했던 거. 엔터키가 입력되었을 때는 줄 바꿈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 예를 들어서 뭐 달러 표시, 뭐 이런 게 디스플레이 되는 프롬프트 생성기를 제작한다. 너무 쉽죠? 네, 하지 마세요. 자, 2번 합니다. 2번 아니면 3번을 하세요. PC와 연결되었을 때 PC로부터 입력이 1과 9까지 숫자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 9구단을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하는 9구단 제작기를 9단 계산기를 제작한다. 요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PC와 연결할 때 PC로부터 입력받아 그 입력이 0부터 999 범위 숫자인 경우 이것을 4digit FND에 연결하는 디스플레이하는 숫자 표시기를 제작한다. 이건 이제 컴퓨터에서 입력 받아갖고 FND에 이제 숫자를 딱 띄워주는 거죠. 이것도 재미있겠네요. 다시 좀 수정을 할게요. 이거 하셔도 됩니다. 1번. 그래도 제가 그 프로젝트로 낸 거니까 이거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쉬워서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거 어떡할까 이거? 이거는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 쉬워. 기존에 있는 거랑 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건 빼고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 수행하시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